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잘하게 도와드리는 요한나입니다. 요즘 후배 미술치료사님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한나니 미술치료사 국가자격증은 도대체 언제 생길까요? 요것만 좀 있으면 우리도 좀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고민 저라고 왜 안 했겠어요. 네, 지금이야 저는 이런 국가자격증 없이도 미술치료사로 잘 살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이런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술치료사 국가자격증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 국가자격증이 생기는 순간 미술치료 분야의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맹목적인 비판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뭐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오로지 자격 제도의 구조, 그리고 권력의 역학이라는 근거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현재 미술치료사로 활동하시거나 이 분야에 진출을 꿈꾸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 자격증이 언제 생길까? 이런 추측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를 꼭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보다 공신력이 높은 건 사실 아니냐. 의사나 변호사처럼 국가가 인정해줘야만 진짜 전문가로 대우받을 수 있다. 네, 이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크게 국가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 그리고 민간 자격증 이렇게 나뉩니다. 현재 600여 개가 넘는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은 모두 등록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 자격증이 생기면 공신력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국가 자격증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국가 자격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여러분, 미술치료사 여러분,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확률은 0%에 가깝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죠? 네, 반드시 그 자격증이 필요한 집단이 있겠죠. 즉, 뭐, 미술치료사 집단이 먼저 해당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로비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정부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미술치료 관련 민간 자격증 이 단체가 600여 개가 난립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 수많은 학회와 협회들 중에 누구를 파트너로 삼아야 할까요? 임상심리학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임상심리학 분야는요, 한국임상심리학회라는 압도적인 대표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임상심리사 관련 어떤 국가자격증 만들 때 한국임상심리학회랑 논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단체도 있겠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대표 단체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학회 내부에서도 또 의견 충돌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적어도 정부가 이 대화할 수 있는 단일한 창구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미술치료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한국미술치료학회가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저도 사실 한국미술치료학회 고인미술치료사이긴 한데 다른 모든 학회들이 이견 하나 없이 따를 만한 그런 독보적인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어느 한 학회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나머지 599개 단체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즉 국가 자격증 논의를 시작할 구심점 자체가 지금은 충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술치료 대학원만 해도 3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표 단체가 없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누군가 이 총대를 메고 이 분열된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누군가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두 번째 장벽입니다. 이 국가 자격증화를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첫째, 아무나 나설 수 없겠죠. 그 분야에 뭐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연구와 강의를 뒤로 하고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정부 부처를 드나들면서 그런 복잡한 행동 절차 다 감당하고 막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욕하는 사람 이게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은 대체로 아마도 교수님들일 텐데, 교수님들은 이미 잘 살고 계시는데, 답답하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교수님도 매우 바쁘시거든요. 근데 교수님들께 막 짐을 져라, 희생을 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강력한 동기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봉이 두 배로 뛰고 사회적 지위가 의사급으로 막 격상되고 뭐 그런 모르겠지만 현실은 전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 자격증이 되면 또 그걸 따기 위해서 수련 과정이 또 생기겠죠. 그럼 훨씬 길고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미술치료 대학원 하나만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대학원 나와서도 지금 직업적 처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술치료사들의 이런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누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국가 자격증을 따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대표단체가 아직 부족하다. 두 번째, 총대를 맬 리더가 부재하다. 이런 두 가지 부저적 이런 문제에 더해가지고 현재 미술치료사들의 직업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술치료사 국가 자격증은 아직 요원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걸 따야 하나라는 이유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잠시 관점을 바꿔서요. 만약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자격증이 생긴다면 과연 미술치료사들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미술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화의 덫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해 봅니다. 미술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다양성과 유연함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크게 봐서도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 치료가 있고 미술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 치료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을 메인으로 정해서 수련 과정, 커리큘럼 정하냐는 거죠. 완전 다르잖아요. 둘 다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둘 다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하기에도 어마어마한데 이 둘 다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수련 과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렇게 긴 수련을 감내할 만큼 직업적 보상이 따르는 직업은 아직은 아니니까요. 의사들이 수련 과정 어마어마하지만 다 수련을 감내하면 직업적 보상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는 또 특히 정해진 답 없이 내담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무한히 변화하고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국가적 격증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기는 순간 미술 치료는 그 제도에 박제될 위험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재 있는 발달 재활 바우처 제도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 발달 재활 바우처가 나쁜 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미술치료 대학원 커리큘럼이 거의 다 똑같아졌잖아요. 대학원 다니는 대학원생이 발달 재활 바우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그 과목을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서는 그 과목을 만들 수밖에 없고 대학원생들은 그 과목을 다 이수하다 보니까 졸업학점 거의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 다른 재밌는 수업들이 다 점점 사라졌고 별로 들을 기회도 없어졌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미술치료의 커리큘럼, 수련 시간, 시험 과목 등등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질 거고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창의적인 시도가 비전문적인 걸로 치부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뭐 조금 아쉬운 조항 하나를 고치는데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의견을 모아야 되고 이익 충돌하니까 하염없는 시간이 흐를 거고요.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던 예술적 창의성은 사라지고 딱딱한 매뉴얼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제도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권력학계 있습니다. 인간 사회 모든 제도는 안타깝지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품성이나 인품이 나빠서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요. 다른 영역을 좀 통제하려는 본능을 가지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이 제도화 과정에서 미술 치료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강력한 전문가 집단 있잖아요. 의사, 심리학자.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신 건강 이런 영역에 있어서
있어서 현재 이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미술치료사가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활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미술치료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오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우가 아니죠.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심리 치료에서 하던 인지행동 치료가 있거든요. 그게 급여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강보험으로 이제 그 보험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한국에 인지행동 치료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했던 주체는 의사들이 아니라 임상심리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건강보험 적용이란 이 제도화 과정을 하면서 정신과에서만 하는 이 인지행동 치료만 보험 적용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 정신과에서는 50분 정도 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되면요. 17,000원 정도 내면 돼요, 환자가. 근데 개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인지행동 치료 받으면 10만 원 전후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 뭐 없진 않겠죠. 진짜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신과 전문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인지행동 치료를 전문으로 훈련하는 그런 긴 과정이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도화의 과정에서는 전문성이 아니라 이런 뭔가 권력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힘의 논리 이런 게 개입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과연 우리 이런 미술치료 걔가 이 거대한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의 그 하위 분야가 돼버리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이렇게 전락하게 될 우려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지금처럼 독립적인 민간 자격 체계 하에서는 비록 공신력은 부족할지언정 자유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기법 시도하고 다양한 분야와 또 융합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게 예술이죠. 예술 치료고요. 근데 이런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없겠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야생의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것 꼭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미술치료사 국가자격증 생기는 것은 아직 한참 먼 미래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첫째, 600개 넘게 분열된 학회, 협회, 아우를 만한 강력한 대표단체가 부재하고요. 둘째, 이 험난한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할 리더가 나타나기 어렵고요. 셋째, 그 모든 노력을 감수할 만큼 직업적 보상이 지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도요, 단순히 안 된다, 국가자격증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가자격증을 자꾸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보다 더 처우가 개선됐으면, 더 우리를 알아줬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국가자격증보다 미술치료사의 처우가 그리고 지금 입지가 더 나아질,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답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못 끼고 매이고 어떤 제도 안에서 숨도 못 쉬게 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얻는다면. 그래서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편입되는 거를 목 빠지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실력 키우고 또 우리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만의 전문성을 사회에 각인시키는 노력이 더 시급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뭐든지 이렇게 아무 고민 없다가 당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미리미리 고민하고 함께 대비하고 이러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국가 자격증이라는 신기루를 쫓기보다는 오늘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의 작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의 진짜 실력을 키우는 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사실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술치료사로 일하는데 아직도 월 300도 안 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보세요. 도움되실 영상 링크해 뒀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미술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함께 해요.